자, 그럼 지금부터 지난주 시험 있었던 2019년 국가직 국어 해설입니다. 그래서 해설은 제가 여기 해설 여기 제가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그 해커스 사이트에 가면은 이 해설된 걸 올리고 보고 그 강의 들으면 되겠죠. 근데 해설을 너무나 상세히 예를 들어 컴퓨터 일반이 18쪽입니다. 그 20문제 중에서 18쪽 해설했으면 더 이상 내가 안 떨어도 이거 보면 이해될 정도로 될 거예요. 물론 정보보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사항 해설할 것입니다. 다 아는 거 하면은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분석을 하는데 뭘 분석하느냐? 그 작년도 2018년도 국가직 합격점 73점이었어요. 그럼 작년도 73점이었는데 왜 그럼 작년에는 합격점이 상당히 낮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커밀에서 약간 어려운 게 한 5개 정도 나왔었어요. 7급에서 출제되는 거, 뭐 디자인 패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UML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낮았고, 보안도 조금 올해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국어하고 국사하고 영어도 올해보다는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격점이 73점이고, 또 채용 인원도 작년에는 36명인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합격자는 64명인가 합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채용 인원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73점이었다는 거고. 근데 매년 그 난이도가 다르니까. 자, 그럼 올해 국가직 국어의 난이도 분석인데, 그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답 고르기가 헷갈리는 것, 내가 이랬었는데, 동일한 문제라도 답을 찾는데 되게 헷갈리게 이렇게 문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 출제한 사람하고 정보보론 출제한 그 교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보니까 문제 패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컴퓨터 일반은 내용이 아주 어렵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답 고르기가 헷갈리는 거죠. 이게 내가 이제 여기 분석하면서 이 문제가 바로 답 고르기가 헷갈린다. 그게 6개나 되었어요. 그 6개 되면은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어려운 내용 아니라도 답 고르기 헷갈리면 짧은 시간 안에 막 급하게 풀다 보면은 이 6개 다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컴퓨터 일반은 75점 받아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 예? 물론 잘하는 사람은 그 85점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점수 표본도 구해봤는데 컴퓨터 일반 내가 표본 구한 것에서는 85점 받은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제가 그 시험 치고 나서 그날 바로 문제 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단지 그 정보만 분석해가 내가 그 카페에 82점 정도는 돼야 합격 경쟁력이 있다 딱 올렸습니다. 미리 올려놓고 제가 이제 문제 분석해도 지금 생각도 거의 이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 봤자 83점 이렇게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80점도 합격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이야기해 볼 거니까요. 자,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어쨌든 6개가 작년처럼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제 헷갈린다 이런 부분이고, 근데 정보보호로는 한 문제밖에 없어요. 헷갈리는 게. 그 보호 프로파일 그거 한 문제입니다. 물론 보호 프로파일도 책에서 약간 거론을 했지만 그렇게 놓으면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정보보호로는 법을 제하고는 읽으면 답 고르기가 쉬워. 헷갈리질 않아. 그냥 그래서 100점 맞은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보호로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이제 5만, 50만 이것도 했기 때문에 100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맞출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장관하고 협의한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평소에 많이 풀어보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 3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볼 때 약간만 하면 3개 중에 1개는 누구든지 맞췄을 것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든지 2개는 맞췄을 거고, 약간 더 신경 쓰면 다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 틀린 사람도 있다 이거죠. 예,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 만약 이거 틀리면 틀리고 법에서 또 1개 틀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90점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시험장에 가면은 다 누구나 맞췄는가 틀릴 사람이 있어 분명히. 그래서 나는 85점만 받아도 합격권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80 그러니까 이번 치고
이번에 그러니까 83명 뽑는 거 맞죠? 그러면 내 생각에 그 갈래로 하면은 120명 이상이 필기에서 합격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120에서 많게는 150명까지 갈 수도, 필기 합격을 몇 명 시킬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30 몇 명에서 거의 2배 이상 어떻게 돼요? 합격시켰잖아요, 필기가. 그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80의 2배는 160명이잖아요. 그래서 160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이렇다라는 걸 이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국어, 국사, 영어는 어떻게 되느냐? 국어, 국사, 영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개 평균 합격점이 85점 받은 사람이 상당히 있더라 이거죠.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처음 보고 나서 한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 이 세 개가 86점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 세 과목도 쉽게 출제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합격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합격 좀 경쟁력이고 가능성은 국어, 국사 평균 점수가 85점이면서 이거 85점 받았어. 그럼 85점. 그러면 85점이 몇 명이에요? 85점이 4개면은 4, 5, 20. 4, 8, 2, 32. 34 맞죠? 예를 들어. 그러다 이거 75점 더해보면 75 다음 얼마예요? 예? 415잖아요. 예를 들어요. 그러면 415면은 5과목 나누면 몇 점이에요? 5, 8, 2, 40. 그러면 약 83점 되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당히 시험 잘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적은 점수 이 정도면 잘 본 거죠. 잘 본 게 내가 계산했을 때 83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 합격 점수는 한 82점으로 봐도 충분히 82점도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보고 이야기했듯이 이제 83명을 뽑는데 이렇게 돼요. 점수 분포가 그러면 1등 83명을 뽑는데 예를 들어 1등, 2등, 3등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70등까지는 평균 84점 막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한 90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83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 그럼 또 가서 한 120등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82로 내려올 수 있고 더 내려가면 그것도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원래 83명 채용인데 필기 합격자가 120명 이상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극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후유증에 막 하는데 80점 받은 사람도 그냥 추합 생각하고 말이죠. 기대해도 된다 이 말이죠. 어쨌든 내가 이제 분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거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국가직 시험 끝나면 이제 지방직 뭐 서울시 포함해가 있고 국회도 있고 이런데 카페도 내가 하도 뭐 이래서 올리는데 보통 국가직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방직 합격한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한 곳보다 2개, 3개 합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합격 그거 안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럼 옛날에는 다 국가직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국가직하고 지방직 합격하면 국가직 선택하는 사람 내가 보니 일부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이게 최상급 기관이라 갖고 많은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이 서울 근무하다가 갑자기 저 제주도 가라면 국가직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직은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국가직보다 이 밑에 이게 시험이 더 중요해요. 급여 많이 받고 싶거든 국회 가면 돼요. 국회는 수당이 많이 나요. 뭐 이런 이야기도 상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했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부하는 시점이니까 뭐 국가직 합격을 했던 합격을 못 했던 뭐 아슬아슬하게 걸리가 뭐 손에 안 잡힌다 이런 사람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젊었을 때 공부할 시점이 어떻게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나중 후회 안 하게. 그래서 남아있는 이런 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그 후유증 떨쳐버리고 이 준비해갖고 뭐 여러 곳에 합격되면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7급 할 수 있는 사람은 7급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국가직 시험 보면서 기본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서울시하고 이제 국회 이거는 국가직 기준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국가직에서도 국가직 7급 준비하면은 소공하고 DB하고 어떻게 돼요?
자료 고지는 거 좀 더 깊이 하면은 이 서울시 지방직이라든 뭐 교육청, 군무원, 뭐 국회 시험 보는데 다 도움이 되잖아요. 원래 국가직 컴퓨터 일반에서 이 기능 점수 그 책에 있긴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안 써놨을 뿐입니다. 작년에는 뭐 UML 디자인 패턴 관련 부분은 안돼. 이 기능 점수에서 외부, 내부 입력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건 7급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7급 본 사람이 금방 맞출 수 있고, 7급 안 한 사람도 내 컴퓨터 일반 이론책 보면 4개 중에서 원식 코드 라인 수, 상향식 노력 평가하는 거잖아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내가 이 기능 점수 이것도 아까 6문제 사실 포함시켰어요. 내가 경험론적으로 틀리더라, 이거죠.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뭐 7급 정보 처리 기사 있어야 되니까 갖고 있는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은 뭐 이걸 대비하면서 나머지 시험 준비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젊었을 때 하고 나중에 못합니다. 9급 합격해갖고 공무원 다니면서 7급 준비하려고 낑낑 거리는 사람 봐요, 내가. 그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할 때 하고 뭐 안 되면은 9급으로 가서 계속 다니면 되잖아요. 그냥 공무원은 뭐 7급 하나, 9급 하나, 월급 차이 얼마 안 되니까요. 국가직 7급보다 지방직 9급이 월급은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사실은. 국가직보다. 수당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82, 3점 받은 사람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기다리면서 다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해설을 간단히 합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컴퓨터 일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여기 이 컴퓨터 일반 해설은 답이 뻔한 것은 내가 그냥 막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CPU 내부 레지스터,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예, 1번. 레지스터 나왔는 거. 예, 이거 틀린 사람 없었다. 예. 그래서 뭐 캐시 메모리는 레지스터 아니고 누상기, 프로그램 카운트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요. 안 틀렸을 거고. 읽으면 답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전위 표기식. 전위식. 이거 안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틀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로 시험에는 후위식이 나오는데 전위식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후위식은 앞에서 뒤로, 전위식은 거꾸로 어떻게 돼요? 뒤에서 앞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사람 없고. 근데 이상한 이런 거 틀린 사람이 뒤에서 일로 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47, 28.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됐고. 세 번째, 이 보안에서 나오는 건데, 저작권. 이거는 뭐, 이거 워터마크 맞췄겠죠, 이거. 구매자 정보 들어가는 게 핑크 프린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3번도 더 이상 읽어보면.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5초 내로 답을 맞출 수 있고, 이거는 전위식은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 10초 내지 한 20초 걸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는 5초 내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4번도 나누면 되잖아요. 칩에서 1K하고 4비트고, 그 다음 8K하고 어떻게 돼요? 16, 이거 나누면서 계산하면 32 나오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건 계산 문제니까 이런 것도 한 20초는 걸려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안 틀렸을 거고. 그 다음 5번은 금방 풀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은 건, 이 프로세서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생성하고, 하나의 프로세서는 하나의 스레드, 또는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될 수 있는 건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 내용, 프로세서 스레드, 이거 쉽게 나왔습니다. 답 찍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안 틀린 거 맞죠? 정규형에서 원부 정결 다조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조인 종속 없는 건 5정규형이잖아요. 그래서 5정규형, 5NF에 해당되는 게 조인 종속하고 관계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무도 안 틀렸을 거고, 보면 맞췄을 거고. 그 다음에 UDP하고 TCP, 이것도 맞췄을 것 같아요. 이 UDP하고 TCP 차이점도 많이 해줬고, 이 혼잡 제어하는 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UDP는 혼잡 제어 안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안 틀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이거는 내가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불대수. 이 불대수, 이거는 내가 볼 때 한 2분만 안에 푸는 2분, 이거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이 말이에요. 안 틀리도록. 나중에 풀어라, 이 말이죠. 이 문제는. 예, 시험장에 가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금방 나와. 그래서
이거는 알아도 괜히 2분 동안 풀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막 가슴이 떨렁떨렁 흐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회로 안 그리도 그 출력 결과를 문데 이거는 그 수식 구성하는 거는 그 x2 더하기 x3에 x1에 이 사람 좀 ABC로 내면 될 건데 말이죠. x1 문제 내는 사람이 뭐 이 테스트 하는 건데 뭐 헷갈리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그 시험의 그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글씨를 이렇게 내는 거 보면 말이죠. 그래서 좀 대학 교수쯤 되면 센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래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1, 2, 3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시험장에서는 그거예요. 뭐 있으니까 이거 수식 그 그림 보고 불 대수 구하는 건 이거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넣으면 이제 먼저 숫자 작은 거부터 쓰라 이 말이잖아요. x2, x1 이래 쓰지 말고 괜히 헷갈리는 시험장에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x1바에 x3. 자,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건데 여기서는 카맵을 그려서 어떻게 하라고 풀으라 이 말 내 말이. 여기서 뭐 없어진 변수 넣고 하려면 시간 너무나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뭐 이걸 x1이고 x2, x3이면 0, 0, 0, 1, 1, 1, 1, 0 이렇게 해갖고 이게 0, 1인 경우 해갖고 그래서 뭐 이게 너무나 이걸 해보면 이거는 너무나 하나 있는 거는 여기 1, 1, 1, 1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0, x1 제어된 x2 그러니까 x3에 해당하는 게 0이고 0이니까 그래서 이 항 세 개를 보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카맵을 그릴 수가 있죠. 거꾸로.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그리면 시간에 1 채워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려져 갖고. 그러고 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묶고 양쪽에 묶으면 이제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묶은 건 당연하게 2하고 3은 없어지고 x1만 남는데 0이니까 이거는 파고 이거는 원래 자기 값 그대로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한 게. 그럼 내가 볼 때 자꾸 이야기하자면 다른 거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이런 데서 알아도 안 틀리도록 시간 2분 만에 풀겠다 해서 이렇게 풀으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내가 볼 때 2분 안 걸릴 것 같아, 이거는. 예, 실수 안 하고. 그래서 2분 안에 풀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8번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물어보는 사람인데. 9번 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타입의 참조형이 자식 객체를 참조하는 너무나 떠드는 거잖아요. 안 틀렸죠, 이거? 너무나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설에는 상세히 또 적었습니다. 그 펑션 1, 펑션 2, 펑션 3 있는데 펑션 2는 어떻게 돼요? 밑에 자식 클래스에서 더블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의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밑에 5하고 2를 넣는데 펑션 2만 어떻게 돼요? 부모께 호출되고 5-2가 돼. 그 3이 되고 나머지 펑션 1하고 펑션 3은 자식에서 정의된 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뭐 더 이상 이야기 답은 1, 3, 2 나오는 거 이거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틀렸다 하는 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 놓잖아요. 자바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놓은 거잖아요. 8번은. 네. 그래서 내가 많이 이야기 해줬잖아요. 안 틀렸죠. 딱 보고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이 문제인데 옵셋 책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옵셋 구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여기 상세히 적고 뒤에서 또 적고 막 이제 시험 출제된 거 말고 나머지도 상세히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출제된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8로 어떤 값이 있을 때 8로 나눈 값이 이 옵셋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6000바이트라 그랬어. 6000바이트짜리를 몇 개로 나눈다 이야기는 없어. 내가 여기 얘는 두 개 들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2000바이트씩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숫자가 뭐가 최고 이제 큰 값이 들어갔냐 이거 묻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6000바이트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가장 이제 크게 나누면 요거 이제 8의 배수로 하니까요. 이 크기는 88로 하고 그걸 6000에서 88 16 빼고 나면 얼마가 돼요? 5984. 그래서 우리가 조각할 때는 이 크기는 같은 크기로 해도 되지만 이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크기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로 나누었을 때가 가장 어떻게 돼요? 이 옵셋에 들어가는 값이 그 크신 값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 옵셋은 첫 번째는 떨어지니까 처음이에요. 그래서 0이에요, 0. 그래서 8분의 0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셋 값은 무조건 뭐가 돼요? 첫 번째 옵셋 값은 무조건 0이에요, 0. 그러면 이제 2000씩 나누면 8분의 2000, 8분의 2000, 8분의 2000 해보면 되잖아요. 8분의 2000 더하면 8분의 4000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처음에는 0이고, 이걸 8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조각 크기가, 이거는 이제 참고 이거로 했을 때가 5984를 8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748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했으니까, 그 다음은 700 어떻게 되게? 49가 되고, 제일 처음에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크기로 나누었을 때, 이 옵셋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0, 748, 749. 가장 큰 값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거 묻는 거예요. 어쨌든 책에 있는데, 이렇게 놓은 적은 없어.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 부분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놓다 보면 또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기 내가 해설해서 말이죠. 그 부분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조각화 했을 때, 그럼 어떤 예를 들어 하나의 패키지, 하나의 어떤 크기가 주어졌을 때 이걸 여러 개로 나누었어. 예를 들어. 3개 말고 여러 개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P1, P2 이렇게 보낼 때, 그러면 만약에 P3, P4가 갔어. 그러면 P4가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라. 그런까지 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헤더에 이렇게 플래그 어떤 값 넣는 거 있죠. 그것도 내가 여기 해설 다 해놨으니까 시험 범위하고 연관되는 거네, 이거는. 그래서 해설에서는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이 내용 읽어보면 되니까. 자,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국가직 문제에서 이 10번은 틀렸다, 이 말 내가 볼 때. 이제 한 문제 틀렸습니다. 예, 틀렸다고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춰야 돼요. 여기까지. 맞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1번은 고백엔 이거는 안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11번은, 예, 고백엔인데, 네 번째가 오류가 났으니까 4, 5, 6번이니까 이건 금방 맨날 오는 거고 안 틀렸을 거고. 12번 내가 볼 때 이 틀렸을 것 같아, 사람들. 이건 비슷한 거 해주겠는데, 내 생각, 내가 이제 다 고르기가 헷갈린다. 나는 이놈까지 넣었어요. 실제로 틀리는 거, 이거. 사람들이. 내가 알아. 수학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난 수학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10진수로 된 거, 2진수로 고치면 이거는 몇 성이에요? 6성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2에 몇 성이에요? 2에 60성이에요. 60비트잖아.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근데 이런 게 시험장에서 헷갈리면 이렇게 해보면 돼요. 2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시험장에서 헷갈린다. 2에 너무 큰 수로 하면 계산을 많이 되니까 2에 2성에 3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테스트를 하면 돼요. 그러면 2에 2성에 3성 이 값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2에 2성은 4에 뭐하고 같아요? 3성하고 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따져보면 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쓰면 2에 3성은 2에 몇 성해야 돼요? 2, 3은 6이네요. 8이 아니라, 이 곱해줘야 돼, 곱해줘. 2, 3은 6. 여기서 6하고 10을 곱해줘, 여기서 2의 6성의 10성은 2의 60성이니까 6하고 10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수로 어떻게 해요? 검증해 볼 수가 있어. 잘 모르는 사람은 시간을 내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틀린 사람, 이제 맞춘 사람도 있어, 분명히.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빨갛게 표시한 거는, 상당수가 틀렸을 것이다. 이제 여섯 문제 더 가는 거, 이게. 그거예요. 그럼 내가 그럼 후하게 치주는 거잖아요. 틀린 부분을. 충분히 내가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 예. 13번은 안 틀릴 거에서 실시간. 이런 안 틀렸을 거 아니에요? 13번. 14번도 이건 실수 안 할 것 같아. 가상 메모리에서 first in, first out에서 디폴트 뭡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경우잖아요. 아주 초짜는 틀릴 수도 있어. 헷갈려. 혹시 시험에서. 근데 이런 거는 1분 이래 자꾸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려운 건 아니지만. 혹시 헷갈리고 적으면서 먼저 들어온 걸 내보내면 되니까. 8번. 그래서 14번 틀리면 안 되고. 15번 클라우드 컴퓨터 소프트웨어니까 S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안 틀렸을 거고, 이거는. 16번 링크 이거 안 틀렸을 거 아니에요.
예? 일부 틀릴 수가 있어. 이거 밑에 이제 컴파일 과정에서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하고 연결된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뭐 링커. 그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16번 링커. 그 다음에 17번. 내가 보니까 이거 틀리겠더라 이 말이 이거. 틀렸어. 이 C 코드 어려운 건 아닌데 I는 2부터 준 거예요. 2부터 주고 if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if 부분에서 막 여기 비교하는 게 뭐 메시지는 M 할게요. 그냥 MI 해갖고 어떻게 돼 있어요? 뭐 A인 경우 뭐 해가 뭐 O인 경우 E인 경우 등등 줬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거는 문제 낸 사람이 사기꾼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사기꾼이라 생각하느냐? 이 문제라는 건 어떤 교육적인 이 시험 문제는 어떤 교육하고 연관을 가지잖아요. 어떤 교육적인 문제에 이렇게 감정을 봐서 사기꾼처럼 돼. 그럼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그럼 다르게 내야 돼. 문제를 좀 난이도를 높인다든지 이거에 대한 걸 아는 거 다 아는데 뭐 I는 2부터 시작했다. 이 참 뭐 또 0, 1이면 나는 모르겠어 이게. I는 0이냐 이러면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열의 첨자가 뭐 0부터 시작하는 언어도 있고 1부터 시작하는 언어도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라면 모르겠는데 뭐 2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자 그래서 뭐 그런 유고. 그래서 또 그 비교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비교해서 느낌표 비교해서 MI 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느낌표가 놓으면은 벗어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헬로 월드 그래서 헬로에는 없고 월드 여기 느낌표가 거기서 뒤에 건 더 이상 탐색 안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0, 1, 2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탐색. 그래서 여기 5가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넘버 2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딱 문제 받고 해설을 하면서 딱 분석할 때 이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이게 틀린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딱 생각해서 벌써.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석했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 보면 아까 점수가 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게 이런 걸 틀려갖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번까지 벌써 했네. 그 다음에 이제 18번 이거 틀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도 틀린 사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18번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 주기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1기가 헤르츠 그러면, 1기가 헤르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당 어떻게 돼요? 10억, 이 10억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하나의 주기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CPU에서 뭐 내가 3.5GHz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클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컴퓨터는 이 클럭에 맞춰서 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해놓듯이 그 80, 옛날에 286하고 8088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80, 286에서는 그 연산 그 하는데 이 클럭을 몇 개 썼느냐? 한 20개 썼어요. 근데 8088에서는 거기 밑에 적혀 있습니다. 120 클럭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이 대상이 되는데 이런 거 이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컴퓨터 기종이라든 이런 거 아무거나 제시를 안 했어. 그럼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1번에 모든 명령어 실행 시간은 클럭 주기보다 작다. 이게 모든이라고 해서 틀린 거, 이게. 작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한 클럭으로 명령 실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라는 걸 내가 볼 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명령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디귿은 누구나 알 거 아니에요. RISC하고 CISC. RISC가 당연하게 적은 건 알잖아요. 그 단지 니은이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답이 이게, 디귿은 옳은 것이고, 기억은 뭐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니은이 옳은 거냐, 니은이 안 옳은 거냐. 그래서 찍을 때 50%의 확률은 갖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예를 들어. 그렇지만 내가 50% 하면 무조건 틀린 걸 보는 거,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참. 이게,
18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맞추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오버클럭킹 설명해 놨습니다. 이 CPU 클럭 속도는 우리가 메인보드에 점프가 있잖아요. 이걸로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 알면 니은이 올바른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평소에 이런 건 잘 안 해요.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거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18번이. 그 다음에 이제 국어에서 이렇게 놓은 건 처음 아까 이야기한 기능 점수 19번 기능 점수. 그래서 우리가 기능 점수 책에 내가 뭐 외부 입력, 내부 입력, 뭐 외부 조회 이런 거에 써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기능 점수 어떤 어떤 프로그램 개발 비용 산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4번에 원시 코드 라인 수가 있어요. 이 원시 코드 한 줄 한 줄 계산하잖아요. 이 시험에 들어 놓잖아요. 그랬을 때 이 원시 코드 라인은 상향식 노력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19번도 내가 볼 때 뭐 조금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놓으면 내가 알아 틀리는 거. 왜냐면 처음 문제 풀어보잖아요. 그래서 틀린 걸로 보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림 내가 상세히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학 입학 이런 시험에서 뭐 서울대, 뭐 고려대, 뭐 이런 국민대 이런 데가 있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울대, 고려대 입학 사정하고 수능 점수는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거기 교육부에 있겠죠. 연계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 가져와서 뭐 합격 당락 이런 결정하자.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 내부 논리 파일이 뭐냐? 그러면 서울대다. 그러면 서울대에서 처리하는 그 내부 성적 처리하는 그 내부 논리 파일이고 외부는 뭐냐? 교육부에 있는 그 수능 점수 파일 이런 게 외부 논리 파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거 처음 공부하면은 약으로 ILF EIF 이런 거 나와 되게 헷갈려 이게.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한글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해설 내가 한 페이지 이 7급에서 내 해설 상세해 놓은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 7급에서 해설 달아놓은 거 7급 문제에서 내가 읽어보면 두 페이지에 걸쳐 해설이 있으니까 될 것이고 어쨌든 한번 나왔다고 이거는 또 다시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놓고 또 다시 놓을 확률이 높은 거에 있는가 하면 없는 게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 그렇지만 이제 틀렸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 마지막 20번 LTE 나왔는데 이것도 틀렸을 거로 예상합니다. 상당수가. 너무나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거지만 LTE에서 무슨 사용하는 이런 거 잘 다 암기하는 거 아니니까. 물론 기억에 있는 내용도 내가 일부는 이야기했는데 내가 암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냐 이거죠. 무슨 버전 ABCD 다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20번 LTE에서 니은에 보면 포지 무슨 기술로 나는 문제 출제한 사람이 만약에 포지이다 그러면 이거는 맞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틀렸다고 해요? 나는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 이 LTE는 3.9G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3세대, 4세대, 5세대 지금 이제 나는 이게 공무원 시험 문제 보면 지나간 게 자꾸 나오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내가 상세해 줬잖아 일부는. 몰라 이제 서울시나 이제 어디 지방지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모의에서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서는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구닥다리를 자꾸 내는 것 같은데 이게 속도가 가장 중요해요. 속도가. 그래서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크게 증가한 건 없습니다. 근데 4대 세대 통신에서 5세대 통신 갈 때는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4세대 통신에서 어떤 속도라든가 그 기본 개념이 있겠죠. 그런데 이 LTE는 그 4세대에서 요구하는 그 속도보다 조금 미흡합니다, 이게. 미흡해서, 이 LTE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3.9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이게. 그러면 이 문제 낸 사람이 니은 내용에서 이 부분을 LTE가 4G 무슨 기술이란데 이걸 틀렸다고 생각했다면은 뒤에 있는 내용 몰라도 이건 틀린 걸로 간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3.9G라 그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 그래요?
4세대 통신을 하는 거 이걸 맞는 걸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있는 IEEE 802.16 이걸 막 LTE가 802.16 표준화에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LTE 이거는 IE에서 표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내가 설한데 이거는 LTE 표준은 3GPP에서 이게 릴리즈로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무조건 IE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평소에 그런 거 잘 이야기 안 하니까요. 주로 놓으면 IE가 나오니까 이제 이걸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와이브로 우리나라로 하면 이거는 YMAX 그쪽에. 그래서 니어는 틀린 거 이거는 내가 그 밑에 해설을 해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20번은 니어는 누구나 잘 아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폰 통신은 주파수 분할, 시분할, 이거 섞은 코드 분할 다중화가 발전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니얼은 누구나 아는 거고, 디귿도 기본 상식, 우리가 LTE를 통해서 음성, 영상 다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 니얼은 어려운 건 아니고, 니언이 문제고, 기억은 그 다중 입력, 다중 출력, 뭐 안테나 여러 개, 기억하고 니언 이게 문제. 그래서 이것도 맞출 확률은 50%로 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그 9까지 그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내용이 아주 난해한 거는 거의 많이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아주 난해한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기능 점수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도 수식도 말이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점수 딱 보니까 커밀은 85점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상당히 잘 받은 경우가 돼요. 이게 있었지만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75점도 어떻게 된다고? 못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분석한 그거 얘기 되겠죠 그러면은.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컴퓨터 일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